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HBM 얘기는 많이 안 나오죠.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 HBM4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고 있고요. HBM3E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고, 기대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코어를 통과를 했는데 납품 소식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안 들리고 있고요. 사실 이 방송은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찍었지만 오늘 방송이 되는 목요일은 제가 코엑스에 열리고 있는 반도체 대전에 갑니다. 제가 제일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대전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HBM4 실물을 공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 관심입니다. 작년 1년 전입니다. 코엑스에서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를 실물을 공개를 했을 때 정말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과연 HBM4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퀄리피케이션,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게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한테 누구한테 코어를 먼저 줄 것이고 물량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HBM3E처럼 SK 하이닉스한테 몰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SK 또 마이크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샘플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신문에서는 한쪽에서는 수율이 승부를 가린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물량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율이라 그러면 SK 하이닉스고 물량이라 그러면 삼성전자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목요일 날 코엑스에서 HBM4를 공개를 하면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를 앞두고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 또 한 가지 또 약간의 희소식이죠. 또 한 가지 보면 그 HBM의 핵심 부품이죠. 베이스 다이를 얘기를 해요.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는 TSMC 12나노에서 파운드리 이제 위탁을 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4나노에서 삼성의 HBM4 베이스 다이를 4나노죠. 4나노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수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삼성 4나노는 수율이 잘 나오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HBM, 엔비디아에서 코어를 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낮습니다. 수율이 낮은 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원C D램에서 그러는 거죠. 많이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취재 기자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신문에는 지금 원C D램이 수율이 70%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규모 생산했을 때 얘기고, HBM4를 상대를 해서 생산했을 때는 수율이 50%다. 심지어 30%, 40%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50%를 기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원비로 하죠. 원비로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다이는 이제 TSMC 12나노,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로 하죠. 결정적인 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적층 기술이죠. 스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TC-NCF 방식입니다. 열 압착 문제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MR머프죠. 그래서 MR머프가 지금 검증돼 있고 우수하고 수율도 좋고 품질도 좋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수율이 30-40%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 SK는 지금 HBM4가 70%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샘플 테스트 샘플을 이제 공급하는 게, 삼성은 엔지니어링 샘플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CS, 커스터머 샘플이 돼야 되는데, 저도 방송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SK 하이닉스는 CS 샘플을 완료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간략하게 썼습니다. CS 퀄리피케이션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부 확인용 FS가 나오고, 그 다음에 ES, 엔지니어링 샘플이 나오고, 그 다음에 CS 샘플이
나오는데 커스터머 샘플인데 여기 CS 이제 이 샘플이 나오면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실제로 서버라든가 GPU 보드에 대해 실장한다 그러죠. 딱 끼워가지고 이제 그 품질 테스트를 하는데 요게 아직 결과가 전체적으로 SK도 CS 샘플을 납품을 했고 삼성은 납품을 한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 스택 적층하는데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마이크론도 TC-NCF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TC-NCF 방식을 쓰면서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HBM3 22단을 납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제가 봐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입니다.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가져갔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지만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MR 모프 방식이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이걸 하나로 이제 12단 이렇게 한꺼번에 쌓아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여기 틈이 있죠. 여기 틈을 갭 몰딩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제 에폭시 계열의 이제 수지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굳히는 거죠. 근데 그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여기다 필름을 까는 거죠. 필름을 깔아서 여기에서 다리미 같이 열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 눌러서 압력해서 이걸 붙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워피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불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은 TC-NCF 방식을 마이크론도 쓰고 있는데 왜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하고 납품을 할 수 있었냐는 얘기죠. 그거는 TC 본더입니다. 그리고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이 열리는데 한미반도체가 TC 본도 4를 거기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 겁니다. 예, 뭐 삼성 앞에 그 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을 좀 한번 살펴보면 HBM4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겠다. 이렇게 신문에서 발표를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아닙니다. HBM4E에서 따라잡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신 원시 D램과 삼성의 HBM4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원시 D램의 수율입니다. 품질입니다. 그리고 4나노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죠. 이거는 지금 거의 합격점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라든가 전력 효율이 극대화가 되죠. 근데 수율이 뭐 3, 40%라고 얘기를 해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아직까지 모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웨이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신문에 보면 다이싱 장비를 대량 구매를 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다이싱 장비가 뭐예요? 300mm 웨이퍼에서 반도체가 된다면 잘라야 되잖아요. 다이싱, 자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양품만 골라내서 샘플을 제공을 하는 거죠. 발열 이슈가 있는 TC-NCF 방식을 아직까지 샘에스에서 지금 이렇게 장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한미반도체에 TC 본더를 지금 납품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어요. 제가 이제 요즘 방송을 하면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D램, 그 다음에 LPDDR5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얘기를 했을 때 마이크론의 산자이 CEO가 한미반도체의 인천 공장을 방문을 해서 곽동신 회장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한미반도체 주주인데,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전화를 했어요. 너네들 삼성에다가 TC 본더를 납품을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발열 이슈가 있는 TC-NCF 방식, 마이크론도 TC-NCF 방식으로 HBM을 만들지만 수율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샘에스 장비를 포기를 하고 한미반도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ES까지는 돼 있고 샘플을 제공했고 CS는 아직은 오피셜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가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 초반에 주요 고객사에게 보낸 HBM4 샘플 물량에서 품질 불량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9월이니까 한 달 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공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것이 공개적으로 신문에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공학부 교수님과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HBM4 양산성을 확보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원시 디램하고 TC본도 얘기입니다. 근데 TC본도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일단은 베이스타인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디를 사이트의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HBM4는 물량 배정을 전망을 한 거예요. 전망을 하니까 SK 하이닉스가 60%를 가져간다. 50%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2위는 삼성이 25에서 30, 그 다음에 3위로 마이크론이 10에서 15. 마이크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원시 디램 기반인데 이 원시 디램이 지금 전량 HBM에 배정이 되는데 평택 캠퍼스 P2에 2차 공장이죠. 거기에 원시 디램 장비가 완전히 세팅이 끝났습니다. 가동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P4의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3는 지금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페이지 1에서 일부에서 지금 원시 디램을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율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B, 1베타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B는 지금 HBM3E에서 성능이 검증을 받았던 거죠.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아주 강점이죠. 검증된 1B 디램을 하고 MR-머프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콜 테스트에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CS 샘플 공급을 완료를 하고 HBM4 양산 준비는 끝났다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마이크론도 HBM4를 공급하지만 생산 능력을 볼 때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누가 쿼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수율 안정화를 무기로 해서 또 삼성전자는 물량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밑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 한번 와서 보시고 이 패키징 방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걸 또 글로 풀어가지고 제가 표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제가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거죠. 작년에 그 코엑스에 가서 12단 HBM3E를 보면서 제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HBM4는 단순한 차세대 메모리 HBM이 아니라 AI 시대 이제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가를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이 HBM4는 고객의 요구가 되는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에이직 이런 것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줄 요약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HBM4 AI 반도체의 심장을 놓고 이 3사가 지금 경쟁인데 이런 기술력, 수율, 가격 모두 잡는 자가 메모리 패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HBM3E에서 납품을 이렇게 콜을 주던 때하고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HBM4에는 삼성, SK, 마이크론이 뭐 한 3개월 사이로 샘플을 공급을 하면서 지금 콜이 막바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이제 10월도 거의 다 끝나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10월 말부터 있는 경주 에이펙에도 옵니다. 거기에 뭐 1700명이라는 글로벌 리더들이 이제 오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또 이제 젠슨 황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문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종합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